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미리 예고했었죠. 가속도, 그죠? 2차원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예시 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를 유도를 했어요. 그죠? 미분 형태나 적분 형태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자, 그 등가속도 운동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문제집을 푸실 때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아니면 문제 자체에서 그래프를 제시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해석을 해갖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평면상에서의 가속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강의가 50분 동안 이렇게 막 진행되고 하는데 벌써 완강한 학생들도 많아요. 7강까지는 올렸는데. 시간 될 때마다 잘 학습해 보시고 들을만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피드백 없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오프라인 되면은 그때 학교 등교하시면은 모르는 거는 가지고 와서 물어보시고, 자, 최대한 여러분이 뭐 질문사항 없도록 자세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원상의 원운동에 해당되는 2차원상의 가속도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게 다 1차원상의 운동인데 다음처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곡선 커브를 가겠다는 소리인데, 자, 다음처럼 이렇게 어떠한 자동차든 뭐 물체든 간에 다음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벡터 표시만 하겠습니다. 그림으로만. 자, 오른쪽으로 어떠한 속력 V0 초기 속도로 가고 있던 자동차가 t초라는 시간이 흘러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방향을 바꿔갖고 요렇게 가고 있네요. 요렇게. 그러면 속력은 뭐 같을지 아닐지 모르니까는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2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게 뭐냐면은 등속원운동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지금 인공위성이든 어떤 물체든 간에 원을 그리고 있는데, 원에서의 운동 방향은 항상 그 원에서의 접선 방향이죠. 접선 방향. 자, 그래서 원의 절반인 반원 정도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림 대충 이해 가시나요? 지금 여기가 중심이고 원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이 순간과 이 순간의 접선 속도를 그리는 거죠. 접선 속도.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물리학2 교육과정에서는 등속 원운동만 다룹니다. 물리학 1에서도 그랬고, 등속 원운동이라는 소리는 V0하고 V1하고 같다라는 소리죠. 그죠? 등속 원운동이니까. 자, 같은데 뭐만 바뀌고 있습니까? 계속 운동 방향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인공위성처럼 운동 방향만 계속 바뀌는 운동인데, 자, 이때 분명히 원운동하는 물체는 뭐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다시 한번 그냥 모른다는 전자의 설명을 하면은, 속력은 그대로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는 저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리죠. 힘. 자, 다시 어떤 물체가 옵니다. 근데 내가 이 물체에 힘을 가합니다. 근데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운동 방향만 바뀌지 속력의 변화는 안 생기겠죠. 자, 다시 어떤 물체가 가는데 내가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 빨라질 겁니다. 그죠? 만약에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 느려지겠죠. 만약에 힘을 2차원상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은 힘이 Y축의 힘도 있고 X축의 힘도 있는 대각선의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어찌됐든 간에 이쪽 방향으로 속력은 빨라지겠죠. X성분의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Y성분의 힘이 있으니까는 얘는 운동 방향도 틀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전 단계로, 만약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수직으로만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에는 변화가 없겠죠. 근데 분명히 얘가 가려고 하는데 머리통을 쳤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꺾여서 갈 겁니다. 근데 또 수직으로 작용하면 또 꺾일 거고, 또 수직으로 작용하면 운동 방향이 또 꺾이지만 속력은 안 변하죠. 또 수직으로 작용하면 또 꺾이겠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합니까? 꺾이고 속력은 안 바뀌고 꺾이기만 하는 원운동을 시작하겠죠. 그걸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수직으로 작용하는 등속 원운동을 해석을 했어요. 그럼 힘이 작용하면은 이 물체에는 뭐가 생깁니까? 가속도가 생기죠. 가속도. 이해합니까? 1차원상일 때는 운동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죠? 운동 방향이 안 바뀌니까 가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든 반대로만 작용하는 1차원상에서의 운동은
운동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을 금방 유추할 수 있지만 2차원상으로 확장을 하면은 속력의 변화는 없지만 힘이 작용해서 방향이 꺾이면은 가속도가 작용하는데 그걸 우리는 바로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가속도가 아니갖고 구심 가속도라고 그랬죠. 구심 가속도. 물리학 1에서는 거기까지만 다루는데 이제 물리학 2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 운동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등속 원운동에서 구심 가속도, 가속도 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 자, 가속도식 기억나죠? 가속도 A는 밑에다 갑시다. 가속도 A는 벡터 표시는 편의상 빼기로 하고 어떠한 운동한 시간 t초 동안에 단시간 t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있습니다. 델타 V인데 맞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V1 마이너스 V0 그죠? 자, 풀어서 쓰겠습니다. 풀어서 쓰면은 자, 시간분의 V1 벡터에서 V0 벡터를 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을 좀 접목시켜야 돼요. 벡터 값입니다. 스칼라 값이고 벡터 빼기 벡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벡터와 벡터에 어떠한 연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 근데 1차원상이면 진짜로 그냥 빼면 되죠. 두 벡터의 끼인 각이 180도니까. 근데 절대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연산을 한 단계를 더 거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연산을 하시고 자, 스칼라죠. 얘는 그냥 크기만 있는 스칼라니까 우리가 이 연산을 먼저 1번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칼라 값인 시간으로 나눠주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속도 값이 도출이 되겠죠.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V1 벡터에서 편의상 얘는 일단 벡터 표시합시다.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은 자, 지금 위의 연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V1 벡터에서 V0 벡터를 어떤 연산을 해야 됩니다. 빼기라기보다는 어떤 연산을 한다 그랬죠? 벡터는 합성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보였듯이 이번 시간에도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V1 벡터에 합성을 시킬 겁니다. 합성을 시킬 건데 V0 벡터에 방향을 마이너스 반대로 해서 합성을 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합성시킬 건데 V0 벡터에 방향을 반대로 해서 합성을 한번 시켜봐라. 자, 다시 한번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대로. V1 벡터는 얘죠. 그래서 그대로 그리면은 V1 벡터는 얘입니다. 얘. V1 벡터고 그 다음에 V0 벡터의 방향을 뒤집으랍니다. 자, 원래 V0 벡터가 지금 요거였는데 얘가 지금 V0 벡터였는데 얘 플러스 V0 벡터니까 방향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얘는 요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V0 벡터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노란색하고 저 V1 벡터하고 합성만 시키면 되죠. 합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 법이니까 요렇게 합성을 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찾아낸 이 빨간색 벡터가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 앞에다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잠깐 쓰면은 얘는 바로 델타 V였죠? 델타 V.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찾아낸 이 빨간색 벡터가 바로 얘죠, 얘니까는 델타 V입니다. 델타 V. 자, 그래서 델타 V 벡터입니다. 속도 변화량을 찾았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물리학 원지식만 있으면은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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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s 죄다 속력이 지금 다 10m/s이기 때문에 물리학 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 선생님 10 나는 속도도 10 그럼 분자가 0이네요. 10 빼기 10이니까 분자가 0이면 가속도 0인가요? 아니죠. 가속도가 0이면 힘이 없다는 소리인데 분명히 힘을 받아갖고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뭔가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V0, V1 빼기 V0 이 연산을 해보니까 이 빨간색 벡터가 바로 속도 변화량 벡터고 자, 시간은 t라고 제시해놨으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니셜로 할 수 있는 개념이고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로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10m/s였고 등속 원운동이니까는 10m/s로 속력은 같을 겁니다. 방향만 바뀌었고 자, 시간은 2초라고 합시다. 2초가 지났다고 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배웠던 개념대로 접목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고 문제는 이걸 문제로 만들려면 여러분한테 한 개를 더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두 벡터의 끼인 각을 항상 우리는 물리학에서는 제시를 해주겠죠? 출제자가.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자, V0 벡터와 V1 벡터에 자, V1 벡터의 연장선을 그는다면 이 정도 될 거고 이 V0 벡터가 V1 벡터로 바뀌는데 각도가 얼마가 바뀌었냐면은 자, 선생님 마음대로 자주 나오는 각도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60도가 바뀐 상태로
자, 시간이 2초가 흘렀을 때 V0 벡터가 V1 벡터로 각도를 60도를 틀었습니다. 속력의 크기는 변화가 없었고. 가지고 내려와 볼게요, 문제를.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크기만 쓰면은 얘는 10이죠. 10m/s였고 그 다음에 V1도 10m/s였고. 자, 그런데 B인각 갖고 옵니다. B인각. 지금 여기가 60도였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얘하고 크기 같죠? 방향만 뒤집었으니까. 얘도 V1 벡터 등속이었으니까는 10이었고. 그러면 평행이동안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니까는 얘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10입니다. 60도라고 제시한다는 걸 빨리 간파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평행사변법으로 벡터를 합성할 때 만들어진 게 삼각형인데 여기가 60도면은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 다 60도인 정삼각형이 완성되는 거죠. 정삼각형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속도 변화량도 얼마가 되냐면은 10m/s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속도는, 자, 이제 진정 가속도를 구합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운동한 시간당 2초 동안 운동을 했고, 델타 V, 속도 변화량을 찾아봤더니 10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물체의 구심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이라면 구심 가속도는 바로 5m/s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푸는 방법은 다 이 방법이에요. 정형화되어 있죠. 대부분 다 60도를 둡니다. 이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30도나 40도로 주면은 루트 값으로 뭔가 도출이 되기 시작하겠죠. 문제가 약간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게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던 가속도의 그 평면에 적용을 시켜본 개념이고, 자, 오늘 이제 좀 중요한 걸 합니다. 그래프를 9개 내지 10개까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해석법을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설명할 물리학 원을 수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물리학 원을 자기가 뭐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이 역학 파트의 문제들을 오늘 배운 개념으로 풀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 대표적인 특징이 이 학습법 자체가 약간의 암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중학생부터 굳어져 온 좀 특징인데, 중학교 교과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할수록 성적이 자주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여러분이 접근하셨기 때문에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그대로 접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죠. 근데 점점 심도가 있어지다 보니까는 그게 접목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는 조금 그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죠. 그러니까 마인드를 조금 달리 하셔야 됩니다. 특히 3학년까지 올라오면은 그래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하고 거의 흡사한 과정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항상 물리학이라는 특성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니까. 물론 저도 어려워요. 나한테 어떤 문제를 10문제 주면 제가 다 풀 것 같지만 못 풀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문제가 딱 나왔을 때 20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접근하면은 풀기야 풀겠죠. 그죠? 풀기야 풀 겁니다. 한 3시간 걸릴 겁니다. 3시간. 만약에 30분 안에 풀어라? 풀겠죠? 많이 틀리겠죠? 1등급 맞을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학생들이 더 빨리 풀고 더 많이 맞추고 1등급을 가져야겠죠. 차이는 이거죠. 선생님이 조금 물리학적 지식이 그 학생보다는 많겠지만은 30분이라는 제한 시간 동안에 풀이하는 그 능력은 여러분이 더 탁월하다는 거죠. 문제 풀이에 대한 적응력이죠.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걸 안 한 지가 이제 선생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하는 그래프 10개를 선생님 불빛만 가지고 그려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서부터 어떠한 물화생지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수식이라는 걸 한번 접했을 때 이 수식이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거를 많이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교과서나 이제 부교재에서 제시하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만 해보고 그냥 넘어가죠. X축 눈금이 얼마일 때 Y축 눈금이 얼마네? 그러면은 얘는 이런 개념인가? 이런 분석이 되나? 하고 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는데, 지금은 그 전 단계, 왜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약간 곁들인 다음에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숫자를 약간 곁들여 볼 테니까, 일단 저번 시간에 유도했던 그 등가속 운동무시 3개는 유도를 했지만은 외우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유도할 수는 없죠. 몇 번 문제만 풀다 보면 자동으로 그 식이 외워지는데, 미분법도 살짝 가르쳐 드렸으니까, 자, 어떤 등가속도하는 물체의 거리 S는, 자, 벡터 표시는 빼기로 하고,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2분의 1 AT의 제곱이었고 어떤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낮은 속력 V1은 초기속도 V0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시간 t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은 EAS는 V1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었죠. 입에 그냥 살짝 감길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거의 외운 상태겠죠. 하도 오래 했으니까. 실제로는 여러분한테 유도를 해드려도 문제 풀 때는 그냥 보이면 바로 써버릴 정도로 문제를 풀다 보시면 자동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굳이 막 이걸 외워서는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그죠? 등가속도 운동. 1차원으로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2차원상의 문제가 나오면은 축으로 한 번 해석하고 축으로 한 번 해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해석하는 것 뿐이니까 자, 기본으로 와서 해석을 하는데 어떤 물체의 가속도 값을 내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1차원상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초기 속도가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m/s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갖는 가속도 값이 세 가지로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2m/s 제곱인 물체를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 값이 0인 물체 가속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를 등속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 2m/s 제곱인 물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인 물체 초당 속력이 10씩 증가한다는 소리죠.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지고 자, 일단 어떤 물체는 가속도 값이 0입니다. 0. 가속도가 없다. 그 말은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쭉 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는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 2m/s 제곱 속력이 점점 준다는 소리는 점점 느려진다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느려질 겁니다. 자, 요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9개를 그릴 거고 그 중에 속도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죠. 문제를 풀 때 특히 물리학 1이든 물리학 2에서 수식으로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특히 어떤 그래프냐? 거리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굉장히 문제가 빨리 풀릴 확률이 높은 케이스들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걸 해석하는 거고 자, 일단은 그래프는 그냥 막 그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함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우셨듯이 그래프라는 거는 함수를 보고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들을 싹 다 정리해갖고 좌표 평면에다가 갖다 그려준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 그래프죠. 자, 처음에 뭘 그릴 거냐면은 거리 시간 s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 거리 시간 그 다음에 가속도 값이 초당 2씩 증가하는 물체의 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속력 시간 그래프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물체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못하났네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 됐죠? 자, 세팅을 먼저 합시다. 그 다음 가속도가 0인 물체에 거리 시간 그래프도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0인 물체에 속도 시간 그래프 또는 속력 시간 그래프도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0인 물체에 말 그대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의미가 없겠죠 얘는 근데 가속도가 0인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뭐할 놈이나 할 수도 있지만 한눈에 다 파악해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감속하는 물체죠. 하속, 등속, 감속인데 감속하는 물체의 거리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도 약간은 빠른 편이고 그 다음에 필기도 조금 빨리 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제시하기 위해서 혼자 수업하다 보니까 필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잘 따라오세요.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잠깐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입니다. 이해. 반드시 이해부터 하셔야 되지 필기는 뭐 이해가 됐으면 한 번 정도만 다시 유도해 보시면 되는 거지 필기가 뭐 선생님이 그런 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한다거나 뭐 필기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로 여러분을 세트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쓰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4단계가 꼭 돼야 되는 게 물리학이라 자 그려보겠습니다. 함수가 필요하겠죠. y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y가 x의 어떤 함수인지 찾아야 됩니다. 즉 거리는 시간에 어떤 함수냐면은 기본 함수가 여기 있죠. y는 x의 제곱 함수입니다. 제곱 함수.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은 얘한테 들어갈 함수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자, 가속도값 여기 있죠. 여기 가속값이 양수입니다. y는 x의 최고차항이 2차 함수니까 위아래 블록 중에 한 개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양수죠. a 값이 양수니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는 어디로 블록입니까? 그죠?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얘는 뭐 1차 함수니까. 자, 그러면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그리면은 y는 x의 2차 함수고 개수가 양수니까는 아래로 블록 해갖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끝납니다. 자, 그리겠습니다. 쭉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난 그리겠습니다. 왜냐? 수학은 마이너스 x가 있지만 물리학은 마이너스 t라는 소리인데, 마이너스 t는 과거죠, 과거. 내가 측정하기 시작한 시간은 0초부터이기 때문에 이 반은 그릴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만 그립니다, 반만. 자,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되어 버렸죠. 자, 예로 넘어갑니다. 등속운동, 제목을 한번 써줍시다. 얘는 말 그대로 등가속운동하는 물체고, 얘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등속운동하는 물체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여러분 잘릴 수도 있습니다. 감속운동하는 물체죠. 우리는 얘랑 얘를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속도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함수를 찾아봅시다. 얘도 기본 함수는 얘입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기본 함수인데 굉장히 단순해졌죠. 얘 함수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을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그 a 값이 지금 얼마냐면 0이기 때문에 이 항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프가 유도가 되는 거죠. 거리는 최고차항이 이제 몇 차 함수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1차 함수로 바뀌었죠. y는 x의 1차 함수로 바뀌었고,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인데 직선으로 그리라는 소리죠. 1차 함수니까. 이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양수값이니까는 이렇게 그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y 절편도 없습니다. y 절편마저도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직선으로 1차 함수로, 원점에서부터 1차 함수로 그리고 y절편이 없으니까 개수는 양수값이니까는 쭉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직선으로 나옵니다. 즉 문제를 풀 때 거리시간 그래프가 제시되는 직선으로 나온다. 등속운동인 거죠. 이해합니까? 곡선으로 나온다. 가속일 수도 있고 감속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감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s는 함수가 v0t 그 다음에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a 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시간의 제곱함수로 하고 또 위아래 볼록 중에 한 개인데 개수가 음수니까는 위로 볼록인 거죠. 위로 볼록. 그래서 얘는 다음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 상황을 출제자가 이 세 개를 다 제시한다. 가속, 등속, 감속을 다 제시해버리면 이 세 개가 섞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0부터 T1, T2, T3인데 T1은 이렇게 가다가 T2는 직선으로 가다가 T3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세 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개형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개형.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자, 다시 일로 와갖고 빨간색으로 하나 뭘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물화생지 어떤 과목이든 간에 공부를 하실 때 그래프나 그래프 제시형, 자료 제시형 문제들이 꽤 많죠. 표로 제시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는데 그래프가 나오면은 100% 출제자는, 이게 이제 출제자들의 기본적인 그런 성향인데, 출제자는 그래프 문제를 제시했다. 이 말은 100%그 그래프의 기울기, 추세라 그러죠. 기울기 값.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값을 100%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한 70% 정도는 이제 그 그래프의 면적 값을 물어보게 되죠. 면적 값은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는데 기울기는 100% 물어봅니다. 특히 물리학에서는 더더욱 많이 물어보죠. 의미하는 물리량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물리량도 없는데 뭐하러 그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분명히 의미하는 물리량이 있고 그걸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의 합답형분항으로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 하나 써놓으세요. 어떤 과목군을 공부하든 간에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이 알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 그죠?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죠. 그걸 우리는 미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디퍼런셜.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접근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도함수는 dt dx분의 dy로 표현할 수가 있죠.
뭐 미적분을 알려드린 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을 여기다 이제 막 접목시킬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그래프가 또 제시가 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면적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면적.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그래프가 휘어질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면적 값은 바로 뭐냐면은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곱이죠. 물론 대수학적으로 x 곱하기 y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면적을 찾으려면은 직선이면은 사각으로 이렇게 쭉 나간다면 그냥 곱하기만 해서 찾는 거고 만약에 휘어지는 3차함수꼴 형태로 나오면은 이제 바로 서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서메이션. 더하는 소리입니다. 델타 x와 그거에 해당되는 델타 y 값을 싹 다 델타 x, 델타 y, 델타 x, 델타 y, 델타 x, 델타 y를 싹이 다 더하는 서메이션을 하는 게 바로 인테그레이션, 적분이죠. 그래서 적분을 해갖고 찾아내는 거죠. 뭐 의미만 보란 소리입니다. 의미.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 제시된 그래프에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의미하는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면적은 구하는 방법은 적분을 쓰든 바로 곱하든 뭐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과연 그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 뭔가를 하나 보라는 건 바로 축 이름이 다 나와 있으니까 x의 어떠한 증가량 곱하기 y의 어떤 증가량의 곱의 의미가 바로 면적이니까 이 축의 이름을 한번 곱해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뭔가가 튀어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입니다. 일단 얘. 자, 지금 다 그려놓고 할까? 그게 편하겠죠. 다 그려놓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속력시간 그래프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프의 개형부터 쫙 9개를 보고 하면 좋으니까 함수가 필요합니다. 함수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모델 맞습니다. 자, 얘는 V1은 V0 AT인데 A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AT. 됐죠? 최고차항이 1차 함수입니다. 자, Y절편이 있습니다. V0. 얼마였냐면 10이었죠? 조금 빨리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위에 거에서 한번 보셨으니까. 자, 여기 V0라는 플러스 10m/s의 초기 속도가 있었고, Y절편. Y는 AX 더하기 B, 이런 거인데 B가 앞에 와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을 그리고, 개수가 양수니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내란 소리죠. 어서 많이 본 그래프죠? 저번 시간에 했던 그래프니까. 그죠? 저번 시간에 요거 우리가 그래프리하고 등가속도 운동문제들을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찾아냈었잖아. 기억납니까? 자, 얘 함수 찾아봅니다. V1은 V0 플러스 A인데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죠. A인데 A 값이 0이니까는 얘만 쓰면 됩니다. 얘만. 자,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V0가 지금 플러스 10이 여기 있는데 V0가 있는데 나는 또 V1은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대보다 등소운동이죠. 그리고 많이 본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뒤에 여기 생략되어 있죠. 선생님 y는 x에 대한 함수인데 x가 없는데요? t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t의 0차 함수죠.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0차 함수를 보통 우리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직선으로 쭉 그리는 거죠. 됐죠? 자, 예로 넘어갑니다. 아, 갑자기 흥분했나봐. 또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50분 분량이 80분 분량으로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프를 한 개 더 그리고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뭐 대충 한 5, 6분 정도는 남았을 것 같지만은 좀 빡빡할 것 같아서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V1은 자 V0 플러스 8인데 A가 음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의 1차 함수죠. 얘는 1차 함수 Y절편 여전히 플러스 10 V0가 여기 찍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인데 직선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만 그리기로 하고 괜찮죠? 여기 0 빼먹었네. 원점 중인데 원점. 자, 이제 예로 가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가속도마저 바뀝니다. 가속도가 운동이 대부분인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등 가속도만 나오니까는 자, 얘도 함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죠. 시간에 관련된 가속도 함수가 없고 그냥 쉽게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가속도가 플러스 2로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이죠. 얘 이런 형태이지, 이런 형태.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가속도 A는 플러스 2m/s 제곱으로 고정시켜놨고 얘가 끝이죠. 단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y는 x의 함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t의 0차 함수죠. 시간에 무관한 가속도값. 시간이 아무리 흐르든 가속도는 2로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죠. 자, 얘는 또 똑같이 쓰면 되죠. 가속도가 얼마냐면 0인데 굳이 더 쓰자면 0 곱하기 t의 0차 함수고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 값을 가지는데 굳이 쓰자면 얘도 t의 0차 함수죠. 얘나 다 어떻게 그려집니까?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직선으로. 상수함수니까 0차 함수니까. 자,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2 값이 이 정도 돼 있었겠죠? 이렇게 쭉 그리면 되고 자, 얘는 x축에 아예 붙여서 그려야 되는데 좀 구분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2로 시간에 무관한 상수함수인 가속도를 갖겠죠.
괜찮죠? 야, 그래프를 9개를 그렸어요. 9개. 되게 쉽게 그리죠? 왜냐면 그냥 함수만 있으면 그리는 게 그래프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가 VT로, 이게 이 셋 중에 뭐가 제시될지, ST가 제시될지 AT가 제시될지 모르지만 띡 보고 거리시간 그래프인데 폈네? 가속운동 하는구나. 속도시간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올라가네? 얘는 가속운동이나 이런 걸 찾아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50%의 작업을 완성시켜 놓은 거고, 이제 해석을 해야죠. 해석. 그래프를 찾아냈으면 이 기울기와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이 의미하는 물리량을 하나씩 찾아내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앞서 찍었던 강의들의 총 내용이 여기 다 망라돼 버리니까, 자, 얘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울기하고 면적 찾아봅시다. 기울기. 자,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래프의 개형이 얘든 간에 결국에는 거리시간 그래프죠. 그리는 건 뭐 여러분 맘대로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 맘은 아니고 이제 함수로 그리지만은, 그래프의 그림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축이 똑같죠. 거리시간 그래프니까, 거리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까?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시간의 증가량분의 거리의 증가량. 더 쉽게 시간의 증가량으로 거리의 증가량을 나누라. 시간분의 거리, 이런 소리죠. 시간분의 거리. 이게 기울기 개념이죠. 정확히 찾는 건 뭐 나중에 찾는 거고, 시간분의 거리 뭡니까? 중2 때 배웠던 속력이죠. 속력.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속력입니다. 속력 또는 속도가 되겠죠. 자, 면적도 찾아보겠습니다. 면적의 의미는 뭐냐면은 y축 곱하기 x축. 요 개념이죠. 요 개념. 축 곱하기 축을 한번 생각해보는 소리인데, 거리 곱하기 시간, 이런 소리죠. 뭐 구하는 거야, 이런 그래프 형태는 나중에 적분 형태로 막 보면 되긴 할 건데, 의미 자체는 거리 곱하기 시간입니다. 거리 곱하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들어봤어도 거리 곱하기 시간이라는 의미는 들어본 적이 없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에서 의미하는 물리량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니셜로 쓰겠습니다. 기울기는 속력 또는 속도고, 면적은 의미하는 게 없으니까 버려버리겠습니다. 얘도 어떻게 그려졌든 간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속력 또는 속도고, 면적은 의미하는 게 없습니다. 됐죠? 자, 근데 하나 더 해석해야 될 게 있는 게, 자, 얘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등속운동인데,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인데, 기울기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한 번만 구하면 됩니다. 진짜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에서 배우는 게 등속운동을 배우는 거죠. 근데 고학년으로 올라오면 이 두 개 휘어지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 기울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기울기는 얘는 한 개뿐이죠. 기울기는 얘는 한 개뿐인데, 얘는 기울기가 개념이 두 개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어느 한 접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수학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어떤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죠.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생각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자, 파란색부터 두 점의 기울기. 자, 다 쉽게 구하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은 델타 x분의, 얘랑 구하는 거랑 똑같죠. 델타 x분의 델타 y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물리학으로 바꿔보세요. 델타 x, 시간의 변화량 분의, 즉 0초부터 시작해갖고 전체 운동한 시간 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죠. x2-x1 분의 y2-y1이 두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t 빼기 0분의 s 빼기 0, 이런 개념으로 이 파란색을 구할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무슨 개념입니까? 전체 운동한 시간 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뭡니까? 바로 평균 속력이겠죠. 또는 평균 속도가 되겠죠. 얘가 변이라면은. 그래서 두 점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평균 속도인 v 바입니다. 요거 화살표 아니에요. 위에 요거 요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찍 그었죠. 바의 의미인데, 바는 바로 뭐냐면은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수학 시간에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점의 기울기는 평균 속력이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뭡니까? 리미트, 극한 기억나죠? 점점 좁혀옵니다. 여기 있는 이 x값으로 점점 좁혀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고, 2차 함수가 미분이 돼갖고 1차 함수로 바뀌죠.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바뀌죠. 기억납니까?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어떠한 특정 x값에서 미분을 취해버리면 x의 1차 함수로 바뀌는 게 미분의 개념이었죠. 즉 하얀색인 2차 함수가 그 점에서의 1차 함수로 바뀌는 미분값, 바로 뭐냐면은, 그쵸, 순간값이죠. 순간값.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그 순간의 순간값 V'입니다. 보통은 프라임을 붙여갖고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한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면은 여기 모르는 쪽이 다 표시해 줍니다. 다 표시해 줘갖고 이 기울기 다 구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는 문항 형태니까 나중에 교재에 있으면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개념을 몰아줍니다. 개념. 자, 얘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얘는 두 점의 기울기나 어느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나 여기 점 두 점의 기울기나 같죠? 즉 등속운동은 평균 속력이나 순간 속력이나 항상 같은 게 바로 등속운동이죠. 넘어갑니다. 자, 얘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이렇게 어느 한 점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력 V'이고 그냥 한 번에 바로 갑니다. 어느 점과 어느 점의 두 점 사이에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를 나눈다. 바로 이 파란색이 평균 속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현상을 해석해 보세요. 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 운동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인데 순간 속력이 점점 커지죠. 그 말이 이 말이죠. 초당 속력이 2씩 빨라져야 되는 가속 운동이니까.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눕다가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소 운동이죠. 오는데 마이너스 2m/s 제곱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속력이 점점 느렸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그게 바로 이 정점에서의 도함수 값이죠. 기울기가 0이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물체 운동이 끝나면 되는데 가속도가 계속 작용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지하는 상태 이후로는 운동 방향을 바꿔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겠죠. 이제 됐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구간이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결국에는 정지했다가 가속도가 계속 작용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점점 속력이 커지죠. 그래서 여기 점하고의 기울기는 반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올 때와 갈 때의 부호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합니까? 기울기의 크기가 바로 속력의 크기가 되는 거고 기울기의 방향은 운동 방향을 뜻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위에 있는 거리시간 그래프 3개의 해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VT 그래프로 넘어가는데 자, 얘는 뭐 하도 많이 봐갖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면은 선생님 그럼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가 얘를 그리면 해결이 됩니다. VT 그래프 가장 중요한 그래프죠. 왠지는 해석을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찾아봅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는 이제 휘어진 게 한 개도 없죠. 평균 순간의 개념이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평균 순간 개념이 안 나와요. 그냥 한 번만 해석하면 되는데 자, 기울기 x분의 y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델타 x면 델타 y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뭡니까? 기본적인 가속도식이죠. 기본적인 가속도. 가속도는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계속 줄기차게 외웠던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외우는 게 아니죠. 기울기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아, 이 말이 겁내 빨라져요.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자, 얘도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같은 축 이름이 다 같으니까는 그래프의 개형만 다른 거지 기울기는 가속도죠. 자, 기울기 양수죠? 양수 맞고 0 맞죠? 0이고 얘는 음수로 내려갑니다. 됐죠? 자, 면적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면적을 해석하면은 면적 y 곱하기 x 또는 x 곱하기 y 속도 곱하기 시간 의미가 뭡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기본이죠. 기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도 곱하기 시간은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죠. 거리.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차게 외웠던 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다. 면적은 변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래프니까 면적은 이동거리고 얘도 면적은 이동거리가 되겠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속도시간 그래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그래프. 자, 아까 여기 정점을 찍었었죠. 정점. 여기 정점에서 물체가 오다가 가속도가 거꾸로 작용해갖고 결국에는 정지한 그 순간이 이 정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내려옵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조금 그림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땡땡땡땡땡땡땡 내려오면은 여기죠. 여기. 바로 뭐냐면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0인 값. 속도가 0이 되는 그 값의 시간값이 요 시간이고 이 그래프로 거리시간 그래프로 다시 해석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값.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였는데 순간 속도가 0인 값이 바로 여기 속도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점을 의미하는 거죠. 매칭이 됩니까? 위아래로 상호 호환이 돼야 돼요. 왔다 갔다. 의미는 같은 운동을 해석하는 거니까 같은 운동을 거리시간으로 해석을 하냐 속도시간으로 해석하냐 가속도시간으로 해석하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같은 시간대에는 같은 속도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고 얘는 그냥 그래프 자체를 읽어버리는 거죠. 되셨죠? 자, 그리고 이동거리. 자,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인데 자, 여기 면적이 D라고 하겠습니다. D. 그 다음에 자, 여기 시간이 T면은 여기 시간이 2T라고 내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면적도 D라고 하겠습니다. D. 자, 그럼 우리 변화하고 이동거리, 벡터, 스칼라 기억나시죠? 이 물체는 갔다가 정지했다가 되돌아왔죠. 거리시간 그래프로 해석할 때. 그 물체를 속도시간 그래프로 해석하면은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죠. 마이너스의 값인데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니까. 됐죠? 그래서 대충 눈치를 채셨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종종 잘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가 제시됐다면 이 물체에 여기 그래프가 잘리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참고로만 그냥 알고 계시라는 소리입니다. 이 그래프에 ET, 여기가 T고 여기가 ET일 때 ET까지의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갈 때 D, 올 때 D. 그쵸? 1이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ET 동안의 변 위값은 얼마입니까? 갈 때 D, 올 때 D. 결국에 여기서 출발해갖고 갈 때 D만큼 갔다가 되돌아왔다는 소리죠? 바로 총 변이는 얼마입니까? 그쵸? 0이 됩니다. 0.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자, 얘도 기울기하고 이제 면적만 해석하면 되는데 기울기 해석해 봅니다. 기울기.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이네.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 그런 거는 처음 들어보죠? 즉, 의미하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면적으로 갑니다. 면적은 뭘까? 면적. y축 곱하기 x축.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 처음 들어보죠? 의미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얘를 응용해 먹어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오니까 의미량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라고 정해놓은 건 없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자들은. 자, 면적을 보시면은 AT죠. AT. 자, 그러면은 어디 갔습니까? 뭐 얘로 보셔도 되고 T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AT죠. 그러면은 얘가 남죠. 그 식이 이 식이니까 결국에 AT는 V0가 넘어가면 V1 빼기 V0. 속도 변화량이죠. 즉 면적은 델타 V라는 속도 변화량인 V1-V0를 의미합니다.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는 그냥 어떠한 그 속도와 속도의 차이값이 물리량은 아니죠. 이게 개념이 씌워져 있는 물리량은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얘는 기울기는 의미하는 게 없고 면적은 속도 변화량 V1-V0고 얘도 면적은 V1-V0죠. 여기까지 안 잘리나 모르겠네요. 똑같은 거 쓴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을 해봐야죠. 자, 얘는 면적이 양수값이 나옵니다. 면적이 속도 변화량인데 면적이 양수값이 나왔습니다. 양수값. 그 말은 뭐냐면 V1이 V0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죠? 나는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크다. 빨라졌다는 소리입니다. 가속운동. 됐죠? 자, 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없죠. 0입니다. V1하고 V0하고 같다. 등속운동이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면적이 음수값을 여러분 잘 안 보일까봐 V1-V0가 면적인데 음수값을 가진다는 소리는 V0가 V1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초기 속도인 V0가 V1보다 크다는 소리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감소운동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9개의 그래프를 해석해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건데 남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가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과에 대한 지식을 지금 알려드린 거고 뭐 교과서에서 이 정도까지 하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물리학적 능력이 얼마나 일치월장을 단시간 내에 하셨는가를 한번 체킹해 볼게요. 자, 가끔가다 교육과정을 어기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냥 편하게 필기해 두시면서 한번 내가 이제 이 정도 이해 능력이 생겼구나 한번 체킹만 해보세요. 방금 배웠습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입니다. 근데 대학교를 가봤더니 몇 개월 뒤면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폈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막 기억을 더듬죠. 이 그래프였으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울기하고 면적부터 일단 찾아봐야 되겠다. 기울기. 자, 기울기 x제곱인가 했는데 y제곱이나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기울기 가속도네.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휘어져 있는 거 처음 보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뭡니까? 그쵸. 가가속도 운동. 가속도 값이 가속도 값마저 계속 커지는 가속도 운동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기울기는 어쨌든 간에 가속도는 맞죠.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이동거리나 변이가 맞을 겁니다. 축이 똑같으니까 해석은 똑같아야 되죠. 다만 이제 이런 걸 하나 해석하는 거죠. 얘는 등가속도지만 얘는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얘는 직선이랑 한 개 나왔지만 얘는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점과 어느 점에 두 점에서의 기울기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나올 겁니다.
자, 거리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력이었고 거리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의 기울기는 평균 속력이었다면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의미를 그대로 바꿔야 되죠. 무슨 가속도? 그렇죠. 순간 가속도입니다. 이 점에서의 순간 가속도고 두 점에서의 기울기는 무슨 가속도? 그렇죠. 평균 가속도가 돼야 되겠죠. 대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가속도마저도 계속 변하는 거. 그냥 노트픽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이거 문제 안 옵니다. 혹시 나오면 풀 수밖에 없겠지만은 교육과정 뮤비죠. 등가속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무진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걸 잘 배우셨다면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물리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이 작년에 배웠던 게 이거였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Y축이 운동량입니다. Y축이 운동량. 자, X축이 시간입니다. 예전 차시에서 한번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프는 그때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자 여기 T1이라고 치고 운동량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동량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찾아야죠. 뭘 찾냐? 두 개. 내가 지워버렸던 기울기하고 면적. 자, 기울기 찾아봅니다. 기울기 뭘까? 과연 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x 증가량 델타 t분의 y 증가량 델타 p. 얘가 뭘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죠. 예전 차시에서 했어요. 기억나죠? 그럼 얘는 자 p 대신에 mv 집어넣으면 시간의 변화에 질량 m 값은 무관하니까 바깥으로 뺐었죠. 그러면은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뭡니까? 가속도죠? 그러니까는 얘는 기울기는 바로 MA가 되는 거고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F equal MA. 즉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알짜임을 의미합니다. 딱 봤더니 여기보다 기울기가 여기가 크죠? 그 말은 이 물체의 알짜임은 0부터 T1초 사이보다 T1에서 T2초 사이가 훨씬 큰 알짜임을 가진다는 얘기죠. 되시죠? 자, 면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적으로 가면은 면적 의미하는 게 뭘까? 운동량 곱하기 시간이죠. 해봅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건 운동량 곱하기 시간인데 이게 뭘까? 여러분이 막 고민 계속 하세요. 운동량은 방금 해석했듯이 MVT인데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또는 속도 곱하기 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까 얘처럼 그죠? 아까 얘처럼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여기 뭐 2초, 4초라고 하면은 우리가 면적값을 지금 여기 면적값, 여기 면적값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면적값 뭐 4라고 치고 면적값 한 6이라고 칩시다. 그럼 면적이 지금 10이 나왔는데 4초, 2초, 4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t 대신에 4초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0초부터 4초까지의 면적이 10이 나왔으니까는 t 대신에 4.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질량 제시하죠. 보통 뭐 2kg이다 라고 제시하면은 바로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4초가 지난 후에 이 물체의 속도 V값을 찾을 수 있죠. 질량은 문제에서 줬고 속도는 찾으면 되고 시간은 그래프에서 4초를 대입했더니 면적값인 10이 나왔으니까는 속력, 4초 때 이 물체의 속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 때 면적을 응용해 먹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의미하는 물량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오늘 조금 빡빡하게 분량을 많이 해갖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프 거의 뭐 11개를 그려가면서 했는데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그래프 해석법을 여러분이 잘만 자기 걸로 만들면 물화생지에서 나오는 앞으로 배울 과목들에서 나오는 또는 대학에서 배울 일반 물리학이나 일반학 여러분이 이제 전공에서 배우시게 될 모든 개념의 접목이 되니까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